신박한 초등생활.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지만 열심히 푼 문제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의욕이 꺾이거나 기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시험지를 바라보며 그나마 갖고 있던 열정과 자신감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일,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으셨나요?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쌓이다 보면 수학 문제를 더 이상 풀기 싫은 마음이 들면서 수학 자체를 싫어하게 되고 결국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채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냉정한 채점은 불가피하죠. 틀린 문제를 맞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되시죠? 오늘 우리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수학 실력도 쌓을 수 있는 똑똑한 채점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유쾌한 부스터. 여기는 신박한 초등생활이고요. 오늘은 2021년 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네, 신박한 초등생활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0번이나 되었네요. 변함없이 저는 이창훈이고요. 오늘도 역시 우리 아이의 수학을 책임질 정연경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트로를 듣고 저도 참 궁금해졌어요. 틀린 문제를 맞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똑똑한 채점 방법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네, 그 방법은 바로 신호등 채점입니다. 신호등 채점이라고요? 이게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바로 그 채점 방법의 이름이군요.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비가 내리는 시험지에 좌절하고 열정이 꺾이는 아이 모습 걱정되시죠? 신호등 채점은 이런 문제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학습에 대한 의욕과 효율까지 높일 수 있는데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신호등 색깔의 3가지 색연필만 있으면 됩니다. 아, 색연필이 3종류 필요하군요.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뭔가 문제에 따라 다른 색으로 매기라는 것은 추측이 가능한데 점점 궁금해지네요. 네, 일반적으로 채점을 할 때 맞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가위 표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틀린 문제의 가위 표시가 한두 개뿐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가위 표시가 너무 여러 개라면 혹시 동그라미 개수보다 더 많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채점된 문제집을 펼치기 싫을 만큼 좌절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틀린 문제도 맞았다고 표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문제집 위에 가위 표시가 생각보다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호등 채점에는 가위 표시가 없습니다. 그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다 방법이 있죠. 가위 표시 대신 몇 번째 풀이에서 맞췄는지에 따라서 동그라미 색깔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아, 일단 모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되 문제에 따라 색이 다른 연필로 동그라미를 쳐라. 네, 첫 번째 채점할 때는 맞힌 문제만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틀린 문제는 가위 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다시 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다시 풀어서 두 번째 맞췄다면 그때는 주황색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맞힌 문제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표시합니다. 그러면 문제집에는 가위 표시 대신 색깔이 다른 동그라미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일단 펼쳤을 때 가위 표시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동시에 자존감도 올라가고 수학에 긍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좋은 방법이네요. 수학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키워줄 수 있다면 이만한 게 없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실력은 제자리인데 수학에 대한 자신감만 그리고 자존감만 채워진다면 이거 말이 되나요? 신호등 채점은 단순히 아이의 자존감만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지도 한눈에 정확히 판단 가능하죠. 먼저 한 번에 맞힌 초록색 동그라미 문제는 아이가 잘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 풀어도 틀릴 가능성이 별로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동그라미 문제는 개념이 헷갈리거나 실수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동그라미 문제는 아이가 어려워하는 개념이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풀어도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었군요. 그럼 다시 그 부분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복습해야 할지가 한눈에 색깔로 구별이 되겠군요. 바로 그거죠. 복습을 할 때는 주황색과 빨간색 동그라미를 위주로 공부하면 됩니다. 아이들은 동그라미 색깔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 정도를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능률적으로 복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자주 범하는지 색깔을 통해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신호등 채점은 단원평가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더 집중해서 공부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정말 좋네요. 이 신호등 채점 방법은 초등학생 때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똑똑한 채점 방법, 신호등 채점.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응답하기 위해 총 3번에 걸쳐서 작은 팁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신박한 초등생활은 여러분의 아이의 성장과 가정의 행복을 위한 쌩쌩한 부스터가 되겠습니다.